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논현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성공한 쇼핑몰 사장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생활도 즐기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행복을 찾기까지는 정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 속을 썩인,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혼자 고생하며 키우신 아빠의 속을 썩인 정말 나쁜 아이였거든요. 저 때문에 아빠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사셔야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 잘 못 쓰시는 장애인이었는데, 게다가 집이 많이 가난해 학창시절 또래 친구들에게 제가 그 일로 놀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름발이 아빠가 제 아빠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고, 제 모든 불행이 아빠 탓인 것 같아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집까지 가출하며 큰 사고까지 쳤었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 철든 무렵에는 나름 열심히 살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저희 아빠를 많이 원망하며 미워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아빠의 속을 썩이며 잘못한 모든 일들에 대해 사무치도록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가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사람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못 모를 어린아이 시절에는 저도 아빠를 참 많이 좋아하며 따랐습니다. 그때는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든 저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엄마 없이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 그때 전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 절뚝거리며 걷는 저희 아빠를 보며 놀리는 또래 친구들을 혼내주곤 했죠. 최서연 아빠는 절름발이래요. 절름발이. 야, 너희 아빠 한쪽 다리 아픈 장애인이라며? 그러면 너희 아빠 바보인 건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데. 너희들 나한테 혼나볼래? 우와! 최세연 또 화났다. 도망가자. 저희 아빠를 놀리는 애들은 제가 몇 번 꼬집고 때려서 혼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놀리는 동네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해 제가 화를 내면 도망을 가곤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장애인분들을 써주는 공장에서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아빠가 오길 문 앞에서 기다리면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최선을 다해 걸어오셨습니다. 물론 마음씨 좋은 옆집 아줌마가 아빠와 제가 불쌍하다며 아빠가 퇴근하기 전까지 저를 돌봐주셨지만, 아빠는 혹시나 혼자 기다릴 제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연아, 아빠가 우리 세연이 좋아하는 고등어도 사왔어. 아빠가 이걸로 기름 둘러서 고등어구이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와, 신난다. 우리 아빠 최고. 그런데 아빠가 장애인이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아빠가 돈을 벌고 있다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니 버는 돈이야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빠는 밥을 먹으며 저한테 미안한지 슬며시 묻더라고요. 세연아, 아빠가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 매일 사주고 싶은데 김치에 콩나물 반찬만 먹이고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나는 아빠가 해주는 거면 뭐든지 맛있어서 괜찮아. 김치랑 콩나물 반찬 맨날 먹어도 아빠가 해주는 거라 다 맛있어. 그래? 세연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꼭 우리 세연이 호강시켜줄게. 알겠어.
그때는 어린 나이라 호강이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니 좋은 거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자 갑자기 아빠를 대하는 저의 행동은 180도 달라집니다. 평범한 다른 아빠들과 달리 절름발이인 저희 아빠가 너무 창피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그동안 관심도 없던 엄마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어나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인데도 저희 엄마는 아빠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닐 것이란 생각에 제가 아빠가 아닌 엄마랑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면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하지 않고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저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죠.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누구고 왜 아빠 곁을 왜 떠났는지요. 게다가 저희 집이 가난한 데다 저희 아빠가 장애가 있으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고 나중에는 저희 아빠가 창피해지면서 원망스럽고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무렵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누가 퍼뜨리기 시작한 건지 저희 아빠가 돈을 못 벌고 절름발이에 엄마를 괴롭혀 저희 엄마가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빠가 절름발이란 이유로 놀렸던 아이 중에 저희 엄마의 친했던 사람의 증언이라며 학교에 난 소문이 사실이라고 말하던 아이까지 있어 어린 마음에 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그나마 저와 어울려주던 친구들이랑 학교가 끝나고 하교를 하는데 우연히 아빠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아빠를 모른 척하며 무시해버렸습니다. 태연아, 저분 네 아빠 아니야? 너한테 인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우리 아빠는 무슨... 저 아저씨 우리 아빠 아닌데? 정말로 아니야? 나 저번에 저 아저씨랑 너랑 같이 가는 거 본 적 있는데. 야, 세연이가 아니라고 하잖아. 저런 절름발이 이상한 아저씨가 무슨 세연이 아빠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말 시킬까봐 겁난다. 빨리 가자. 맞아. 무서우니까 우리 빨리 가자. 아빠는 저희 말을 들은 것 같았지만 제 말에 저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빠를 창피해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던 겁니다. 내색은 안 하셨지만 아빠의 눈빛만 봐도 아빠가 제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보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아빠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궁금했던 걸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엄마 도대체 누구야? 갑자기 엄마는 왜?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만나게 해줘. 너희 엄마 죽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죽기는 왜 죽어? 나도 다 들어서 아는 게 있다고. 아빠 때문에 엄마가 나 낳고 도망간 거잖아. 아빠가 가난하고 제대로 다리도 못 쓰는 절름발이라서 그것 때문에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니까 도망간 거지? 아빠가 엄마 못 살게 굴면서 때렸다며. 내가 엄마 없이 사는 건 전부 아빠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데 왜 아빠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당하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야 하냐고. 그때 제 말에 아빠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제 말에 긍정을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아빠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는 저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아닌 절름발이 장애인의 엄마를 때려 도망가게 한 세상에서 제일 싫은 부끄럽고 창피한 아빠로 변하게 되었죠.
아빠가 왜 저한테 저희 엄마에 대해 말하지 못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 채요. 그 후 저의 방황은 계속되었고 말썽을 부리며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기어이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가출한 친구들끼리 너무 배고파 음식점에 들어가 무전 취식을 하게 되었고 경찰서로 아빠가 오시게 되었죠. 음식점 사장님은 저와 친구들을 고소해 소년원에 보내겠다며 노발대발하셨고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불편하신 몸으로 음식점 사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딸은 잘못 없습니다. 전부 제 탓이에요. 제가 몸도 이렇고 워낙 가진 것이 없이 키우다 보니 저희 딸이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엇나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음식값은 제가 다 물어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전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를 고소해 소년원에 보낼 것 같던 가게 사장님은 저희 아빠가 무릎 꿇고 울자 약한 모습을 보이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고맙기는커녕 창피하기만 했어요. 아빠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음식값을 치르셨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직장에 쉬는 주말에 공사장에 나가 일까지 하게 되었죠. 몸이 불편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남들이 받는 임금의 3분의 1만 받기로 하고요. 하지만 전 그런 아빠가 그때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랑 저를 헤어지게 만든 아빠이니 그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죠. 그 사건 이후 집으로 다시 들어온 저는 일을 하고 와 밤새 앓는 소리를 하는 아빠를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괴롭히기 위해 더욱 말썽을 피웠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성인이 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가 미운 건 사실이지만 제가 왜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며 살아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인지 누구보다 성공해서 제가 가난하다며 저희 아빠가 장애인이라고 놀리며 괴롭혔던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니들보다 내가 훨씬 잘난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때부터 월급을 많이 주는 일이면 마다하지 않고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키도 크고 마른 편이라 여성 의류 쪽 인터넷 쇼핑몰 모델 일도 부업으로 하면서 중간중간 돈을 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쇼핑몰 모델 일을 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보니 저도 배우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는 수입도 괜찮아서 그쪽으로 나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취직해 모델 일도 같이 하며 일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후 회사를 나와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 때쯤 아빠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이야 어쩔 수 없이 아빠와 살고 있었다지만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남남이었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나가 살겠다는 말에 붙잡을 줄 알았던 아빠는 알겠다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서요. 그래도 그때 집을 나오며 그동안 키워준 은혜가 있으니 사업을 시작해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아빠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만나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과는 다른 것인지 자꾸만 저를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그것도 불편한 몸으로 저희 회사 앞까지 반찬까지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선 말이에요. 아빠는 저를 생각하며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해왔을 음식이지만 그때 저는 그런 아빠의 행동이 모두 불만스럽고 싫기만 했습니다.
더욱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아빠가 제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여러 번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 찾아오셨으니까요. 내가 분명히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왜 귀찮게 자꾸 찾아오는 거야? 나도 안다. 아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 반찬 한 거만 전해주고 가려고 한 거야. 우리 딸 사업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살 텐데 반찬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래도 밥 챙겨 먹기 편하지 않겠어? 이런 거 반찬 가게 가면 널리고 널렸고 나 건강 챙기느라고 이런 거 안 먹어. 그냥 인터넷으로 배달시켜서 샐러드나 닭가슴살 같은 거로 먹는다고. 나 이런 거 갖다 줘봤자 음식 쓰레기밖에 안 된다고. 그런 거 먹고 어떻게 힘을 쓰려고. 그래도 아빠가 가지고 온 성의도 있고 하니까 받아주면 안 될까? 아니, 안 되겠는데? 내가 받으면 또 해서 가지고 올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 그러면 바빠서 난 이만 가볼게. 저는 그렇게 아빠를 쫓아내듯 매정하게 말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어떻게든 제 손에 반찬을 들려보내고 싶으셨는지 제 팔을 붙잡으셨는데 저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 아빠의 팔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리가 불편하신 아빠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며 쌓아온 반찬들이 반찬통에 나와 쏟아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때도 그런 아빠에게 화내는 사람은 저였고 도리어 당황하며 미안해하는 사람은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유, 이 아까운 반찬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데 창피하게 절름거리는 다리로 찾아와서는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게 내가 해오지 말라는 반찬을 왜 해와서 귀찮게 일을 만드느냐고. 쏟아진 반찬들 전부 치워야 하잖아. 미안하다. 나는 그냥 우리 딸이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그럴까봐 걱정돼서 그랬어. 이거 전부 아빠가 치우고 갈 테니까 세연이 너는 바쁠 텐데 그만 들어가 봐라.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쏟아진 반찬들을 정신없이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도 매정하게 회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런 아빠 모습조차 저는 믿고 증오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진짜로 전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사랑도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사업하는 지인 중에 친한 오빠가 있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저와 어울릴 것 같다면서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친한 오빠의 말에 저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에게 소개해주겠다는 남자는 집안도 좋고 명문대를 나와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 하고 있는 사업가였는데 그에 비해 저는 아무리 저 나름 성공했다지만 고졸 출신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에 집안도 좋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오빠는 계속해 제발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정하라며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한 오빠의 부탁이라 그냥 딱 한 번만 만나주자는 심정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 볼 사람이니 소개팅할 남자에 대한 사진도 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니 소개팅한 남자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대화를 이어나갈수록 서로 성향도 너무 잘 맞고 가치관도 비슷해 점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만나보다 정신을 차리니 전 소개팅한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어버렸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소개팅을 시켜준 친한 오빠가 있는 모임 자리에 따라갔다가 우연히 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저에게 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달라고 졸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저희 남편이 된 것이죠. 전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한 후 결혼하기 전 우리 집 사정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혹시나 결혼 후에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게 이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거란 생각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 두 사람이 중요한 거지, 저희 부모님이 누구인지, 제 출생이 어떻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남편을 저희 아빠에게 소개시켜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과 다르게 남편은 저희 아빠와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할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인데 한 번은 찾아뵈야 하지 않겠느냐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했고, 얼마 후 오랜만에 친정으로 가게 되었죠. 친정에 들어서자 아빠는 남편에게 해먹인다면서 잔뜩 음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절름발이 아빠가 창피해서 남편의 눈치를 봤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세연이랑 만나고 있는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와요. 뭐 나한테 잘 부탁할 필요가 있나. 그저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아빠는 그날 저희 남편에게 닭까지 삶아 닭다리 하나를 크게 뜯어주며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저희 남편과 아빠의 만남은 마무리되었고, 저도 귀찮은 일이 하나 끝난 것 같은 기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저희 회사 앞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 테니 나와달라고요. 저기,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니? 내가 뭐 도와줄 거는 없고?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우리 딸 결혼하는데 도움도 못 주고. 저기, 그래서 말인데 이거 바꿔라. 그렇게 말하며 아빠는 가지고 온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네가 매달 보내준 생활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두었다. 이 돈으로 네 결혼식 준비하는 데 써. 나 이 돈 필요 없어.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알아서 준비할 만큼 돈도 있고, 이러는 게 나 결혼하는데 더 방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 그러면 할 말 다 했지? 아빠가 저에게 결혼식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재빨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제 결혼식에 아빠를 부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까지 도망가게 만들어 저를 엄마 없이 크게 만든 아빠가 몹시 미웠고, 아빠 다리 때문에 친구들에게까지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혹시나 제 결혼식장에서도 아빠 때문에 제가 놀림거리가 될까봐 싫었던 겁니다. 저에게는 그게 무엇보다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창피하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결혼식을 올리는지도 아빠에겐 알려드리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혹시나 아빠가 제 결혼식에 온다고 할까봐 그 전에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못되게도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자리를 일어나기 전에 아빠가 재빨리 이야기하더군요. 저기, 네 결혼식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빠가 다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네 결혼식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 사실 이 말 하려고 너한테 찾아온 거다. 아빠가 네 결혼식에 못 가도 우리 딸 이해해 줄 수 있지? 저는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제 결혼식에 진짜로 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아빠를 창피하는 걸 알고 저를 생각해 일부러 제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을 모르는 척 답을 했어요. 알겠어. 아빠가 못 온다는데 어쩔 수 없지.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빠가 그래도 우리 딸 어느 집안에 시집 가는지 시부모님들은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러니 아빠가 결혼식은 안 갈 테니 상견례는 함께 가자꾸나. 며칠 전에 김사방이 전화로 상견례 날짜 잡혔다면서 나한테 알려주더구나. 아빠가 우리 딸 상견례는 참석해도 되는 거지? 사실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의 모습과 저희 아빠 모습이 너무 비교되기도 하고 아빠 모습이 창피해서 상견례장에 아빠를 모시고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빠가 가겠다고 해도 제가 막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결혼식에 안 오겠다는 아빠 말에 상견례는 제가 양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알겠다고 하고 상견례 날 같이 가 시부모님과 아빠를 인사시켜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상견례장에 아빠를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이라 생각해서인지 아빠는 상견례장에 가기 전부터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장소로 예약한 식당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께서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아빠가 상견례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가 먼저 저희 아빠를 알아보고 손까지 덥석 잡으셨으니까요.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최 선생님 아니세요? 누구신지 좀 모르시겠습니까? 예전에 최 선생님 집 근처에서 공장 운영하던 김길수입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반가울 때가. 김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사돈지간으로 만나다니 정말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인연이 있답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는 하늘이 맺어준 짝인가 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던 분이랑 사돈을 맺다니요. 존경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 세연이 엄마 없이 저 혼자 키워서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십시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최 선생님 따님인데 부족하긴요. 그것만으로 아주 충분합니다. 아빠랑 시아버지랑 아는 사이였다니 저는 정말 그때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순간 저는 정말 철없는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빠한테 못할 일들을 저희 시아버지한테 전부 말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밥 먹는 내내 제 자랑밖에 안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사업만 하시던 시아버지와 저희 아빠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이 많이 궁금했으면서도 아빠에게 묻지 못했어요. 아빠한테 그런 걸 묻는 것조차 제가 아쉬운 소리로 하는 거로 보일까봐 싫었거든요. 다행히 그날 상견례는 무탈이 끝났고 저는 아빠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죠. 아빠는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헤어져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사람처럼. 세연아, 오늘 아빠 상견례장에 데리고 가줘서 정말 고마웠다. 결혼식 잘 올리고 아빠는 네 결혼식 하는 날 결혼식장 근처도 가지 않을 테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빠한테 생활비 같은 거 보내주지 않아도 되고 결혼 후에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아빠 생활비 정도야 알아서 벌어서 쓰면 되고 세연이 네가 아무 연락 없이 살면 그냥 우리 세연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며 삼아. 그동안 이 못난 아비 딸로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다. 아빠가 살면서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저는 그런 아빠의 말에 미안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야 아빠에게 저를 고생시킨 것에 대해 사과를 받는구나 생각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하는 사과가 정말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아빠는 엄마를 괴롭혀 저를 떠나게 만든 못된 사람에다가 당신 장애 때문에 저까지 힘들게 만든 나쁘고 창피한 아빠였으니까요. 그래서 제 입에서 아빠한테 나가는 소리가 정말로 못된 것들이었습니다. 아빠, 이제야 사과를 하네? 사과를 할 거면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왜 아빠를 떠난 건지 물었을 때 그때 이야기했어야지. 아빠가 다리도 제대로 못 쓰고 능력도 없는데 엄마 괴롭혀서 떠난 거라고. 그때 솔직히 인정이라도 했으면 내가 아빠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았을 거야. 아빠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놀림당하면 산 줄 알아? 나 결혼하면 엄마 찾아보려고. 아빠가 엄마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니까 내가 찾을 거야. 그래도 아빠랑 연락은 안 해도 매달 생활비는 보내줄게. 아빠가 고마워서가 아니라 생활비 안 보내줘서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돈 잘 버는 성공한 딸이 아빠 생활비도 안 보낸다고 아빠가 뒤에서 나 욕해서 혹시나 내 사업에 방해될까 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내 인생에 더는 발목 잡지 마. 아빠가 무슨 심정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헤아리지도 못한 채 저는 마음속으로 그날 제가 아빠를 보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다시는 아빠 얼굴을 보지 않을 생각에 속이 후련하다고 여겼어요. 그 후 저는 회사 일을 하며 정신없이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아빠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처음부터 제 인생에 없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시댁에 가서 밥 먹게 되었는데 저는 시아버지의 말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준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전 시댁에가 아빠한테는 궁금해도 묻지 못했던 어떻게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빠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 묻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저에게 평생 꼭꼭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사돈 어른이 훌륭해서 그런가? 우리 며느리도 그래서인지 인성도 참 좋고 내가 아주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어. 그런데 아버님,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아빠랑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저희 아빠가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를 듣는 걸 처음 봐서 아버님께서 저희 아빠 보고 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조금 놀랐거든요. 그런 훌륭하신 분을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겠냐? 내가 볼 때 세연이 네 아버지처럼 그런 대단한 분도 없다. 결혼도 안 한 총각이, 그것도 몸도 불편하신 분이 내 자식도 아닌 친모도 키우기 싫다고 버리고 간 세연이 너를 자식으로 입양해 키우셨잖니. 세연이 네 친엄마가 너를 네 아빠 집 앞에 버리고 갔을 때 사람들은 전부 너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라고 했는데 네 아빠는 친모가 버린 불쌍한 너를 어떻게 또 자신까지 버릴 수 있냐며 그 불편하신 몸으로 친자식보다 더 아끼며 키우셨다. 그래서 나쁜 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은 네 아빠 보고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저러는 걸 보면 모자란 인간 아니냐며 뒤에서 흉까지 봤었지. 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책임감 있고 강한 선의가 있는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뿐이었어. 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책임감 있고 강한 사업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했다. 내가 볼 때 세연이 네 아버지는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분이었거든. 그래서 네 아버지랑 오다 가다 만나면 내가 먼저 말 시켜서 인사도 하고 네 아버지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가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니 바로 다른 동네로 이사해 버리더구나. 네가 사람들 말을 알아듣게 돼서 친모도 버리고 간 너를 네 아빠가 키우게 됐다는 걸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 알게 될까봐 몹시 걱정하셨거든. 네가 상처받게 될까봐 말이다. 어떻게든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셨지. 하지만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고 이제 너도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니? 그때 떠나면서 네가 커서 궁금해하면 전부 이야기해 줄 생각이라고 이사 가기 전에 내가 많이 아쉬워하며 물어보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연아, 네가 그런 네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불편한 몸으로 자기 입에 불칠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네 아버지한테는 본인의 목숨을 거는 일과도 똑같았을 테니까. 그래도 이 정도 나이면 네 아버지도 좋은 분 만나 결혼하셨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혼자 계신 거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님 말씀이 전부 사실이에요? 그래. 그런데 그런 대단하신 사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네 결혼식에 오지 못하신다고 하니 내심 많이 서운하구나. 물론 결혼식에서 재현이 네가 사돈께서 입양하신 딸이라는 걸 밝힐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대단하신 사돈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나중에 만나면 내가 많이 아쉬워한다고 말이라도 전해주거라. 언제 시간 되면 만나서 밥 한 끼라도 다시 하고 싶다고 꼭 말씀드리고, 재현이 네가 네 아버지한테 정말 잘해야 한다. 그런데 세연아, 너 갑자기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진 거냐?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냐? 저는 그때 시아버지의 말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있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아빠가 계신 집으로 바로 달려갔으니까요. 차를 운전하면서 아빠 집으로 향하는데 전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저를 입양해 키우셨다는 걸요. 너무 자연스레 당연하다는 듯 절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희생해 주셔서 엄마도 없이 고생하며 크게 한 아빠가 당연히 저에게 그 모든 걸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친모가 저를 버리고 간 사실조차 꼭꼭 숨기며 사신 아빠에게요. 저를 위해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청춘을 바쳐온 저희 아빠에게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평생 걸림돌밖에 되지 않을 저를, 생판 모르는 남의 자식인 저를 자신의 인생도 포기하고 키우셨던 겁니다. 그러자 살면서 아빠에게 나쁘게 굴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고 나는 아빠 딸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저는 아빠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 초인종을 다급히 눌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아빠가 문을 열며 당황하신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제가 우는 모습에 놀라시면서요. 세연아, 무슨 일이냐? 왜 우는 거야? 아빠, 내가 중학교 때 아빠 다리 절뚝거리는 장애인이라고 창피하다고 싫다고 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빠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당한다고 아빠 미워하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고 마음대로 아빠 지갑에서 돈 가지고 간 것도, 또 고등학교 때 아빠 탓하면서 가출해서 도둑질해서 음식 먹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아빠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돈까지 물어주게 해서 미안하고 내가 다 미안해. 나 때문에 아빠가 가슴 아파하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이번엔 결혼한다면서 아빠 결혼식장에 오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아빠 남의 자식 키우느라 결혼도 못하고 한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런 자식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동안 아빠 속썩이고 아프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아빠. 저는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저를 키우느라 늙고 약해지셔서 저보다도 작고 초라해진 아빠의 모습이요. 저 작고 약한 불편한 몸으로 저를 힘들게 키워왔을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온 힘으로 아빠를 꼭 끌어안아 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가 싶어 울면서 제 말을 듣고 있던 아빠가 제가 껴안자마자 가늘게 몸이 떨려 오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실을 알고 찾아온 저를 보면서 아빠가 하신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연이,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우리 딸 장애인은 아빠 있다는 것도 미안해서 우리 딸 혹여 또 상처받을까 봐 입양한 딸이라는 것도 평생 숨기면서 아빠 혼자 안고 가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사실을 어떻게 안 거냐고? 도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거야? 당장 말해. 내가 찾아가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아빠는 모든 사실을 안 절 보며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와중에도 제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저의 미움과 원망의 멍해를 당신이 전부 안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야, 아빠. 나 입양한 딸이라도 괜찮아. 아빠가 내 아빠 얘기만 하면 나는 아빠 입양한 딸이라고 해도 이젠 상관없어.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아빠, 부모까지 버린 저를 버리지 않고 그동안 고생하며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빠한테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아빠한테 하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껴안고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떨리는 숨소리와 흐느끼는 목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아빠도 저처럼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걸요. 저의 미안하다는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제 포옹에 멀뚱히 서 있던 아빠가 조심스레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우리 딸 사랑한다. 나도 세상에서 우리 딸을 가장 사랑해. 이 아빠는 우리 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목숨도 아깝지 않아. 아빠. 세연아. 그렇게 아빠와 저는 그날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야기해줘 제가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렸죠. 그제야 아빠도 지금의 상황을 납득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빠 집 근처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빠와 저의 일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급하게 나가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빠와 살면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친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요. 엄마는 아빠와 같은 집에 새들어 살던 이웃이었나 봐요. 그런데 처녀였던 저희 엄마는 어느 날 혼자 저를 낳고 미혼모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모가 아빠에게 부탁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플 때 병원을 데리고 가려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빠가 없어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한테 같이 가서 친모와 아빠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빠는 결혼도 안 하고 미혼이니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하도 절실하게 부탁을 하고 또 제가 아플 때 친모가 병원도 데리고 가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봐서 저희 친모 말만 믿고 순진하게 친부로 등록해 같이 출생신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제 친부도 아니면서요. 아빠 생각에는
본인은 장애가 있으니 어차피 결혼해줄 여자를 평생 가도 못 만날 것 같고 아무 가진 것도 없으니 무슨 피해를 보겠느냐 싶었던 거죠. 하지만 아빠의 생각과 다르게 저희 친모는 저희 아빠의 뒤통수를 크게 치고 맙니다. 한밤중에 저를 아빠 집 현관문 앞에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추운 겨울 새벽에 말이에요. 아빠가 잠을 자다 아이 울음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현관문 앞에 겉사기에 쌓여 제가 울고 있었다고 해요. 저를 잘 부탁한다는 친모의 편지 한 통과 함께요. 친모는 이미 제가 아빠 이름으로 호적에 등록되었으니 어떻게든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모는 처음부터 저를 아빠에게 떠넘길 생각으로 아빠를 속여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를 찾는 제 모습에 수소문에 엄마를 찾아가 한 번만 저를 만나주면 안 되는지 부탁을 했었는데 엄마는 그때 이미 결혼까지 한 데다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부탁에도 문전박대를 하며 아빠한테 물까지 끼얹었다는 것이었어요. 본인이 저를 버리며 아무런 상관없는 아빠한테 맡겨놓고서는 다시 한번 찾아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상처받을까봐 저희 친모가 죽었다고 말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희 친모는 몇 년 후 교통사고로 정말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 일로 제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침묵을 하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아니었다면 갓난아이 시절 밖에서 얼어 죽었거나 보육원에 들어가 고아가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아무 대가 없이 자식으로 받아주셨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그런 아빠를 향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내가 아빠한테 중요하게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뭔데? 우리 딸 부탁이면 뭐든 들어줘야지. 아빠,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하는 내가 정말 뻔뻔하고 못됐다는 거 아는데 아빠만 괜찮다면 아빠가 내 결혼식에 와서 신부 입장할 때 내 손도 잡아주고 계속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아빠가 우리 딸 결혼식에 가도 되는 거야? 그렇고 말고 아빠가 아니면 신부 입장할 때 나랑 손잡아줄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래. 아빠가 우리 딸 손잡고 들어가 줄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결혼식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제 결혼식에 같이 신부 입장 해달라는 말에 기뻐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저 고맙고 감사해서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식장에 저는 아빠의 팔짱을 끼고 신부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에도 평생 보지 못한 행복한 웃음이 걸렸죠. 그리고 사회자의 소개로 결혼식이 시작되며 부모님들이 한 말씀씩 하는 차례가 되었고 저희 아빠도 한 말씀 하시게 되었죠. 저는 사실 배운 것도 얼마 없어.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몸도 불편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내세울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사랑스럽고 예쁜 저희 딸이죠.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세연아, 아빠 딸로 네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아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준 아빠의 보물이다.
아빠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세연이 너만 괜찮다면 다시 네 아빠로 태어나고 싶구나. 그때는 지금처럼 불편한 몸이 아니고 튼튼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우리 딸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세연아, 네 뒤에는 언제나 아빠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무엇이든 아빠가 다 막아줄 테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 결혼하는 우리 딸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해지길 바라마.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아빠를 바라보며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 또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아빠의 딸로 태어나 이번에 제가 아빠에게 정말 제대로 된 효도를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끝나게 되었고 현재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자주 전화도 드리고 친정도 열심히 드나들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아빠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들여 아빠가 그곳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이제는 제가 아빠를 곁에서 잘 모시며 그동안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려 합니다. 물론 저희 남편도 아빠에게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아빠는 시아버지 소개로 여자친구가 생기셨는데 두 분이 모쪼록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너무 뒤늦게 철이 들어 아빠를 많이 고생시켜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그래서 아빠의 남은 인생은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가꾸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아빠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빠보다 멋지고 훌륭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언제나 자랑스러운 나의 아빠, 고맙고 사랑합니다.